오늘은 첫째 시간이고요. 업무 플로우입니다. 업무 플로우. 업무 플로우. 방문 요약 시작을 하시면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수급자를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을 텐데 70분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한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추후에는 좀 더 큰 대규모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잉여금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급자 모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발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급자 신청을 해서 공단에서 그 실제로 이제 등급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방문 요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발굴을 하고 나면 실제 발굴하기 전에도 상담하러 소급자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발굴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등급 나오는 부분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원래 이제 그 면접을 봐놓으셨던 분들을 보내기도 하겠지만 그 어르신들에 맞게끔 요양보호사를 매칭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정기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계속하면서 어르신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양보호사 매칭한 이후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다 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실제로 일을 안 하시고 태그만 실제로 이제 일을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센터장님께서 직접 그 어르신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를 불시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니터링이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한 달이 지나기 이전에 다음 달에 어떻게 며칠 동안 근무를 그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월간 계획을 공단에 통보하고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또 하고 수급자를 또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그런 업무 플로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수급자를 계속 발굴하시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요. 발굴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도 그 수급자에 맞게끔 어르신들에 맞게끔 발굴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제 원장님이나 아니면 새로 뽑은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불시에 점검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달에 서비스할 내용들을 공단에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방문 요양의 업무 플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실제 보시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 그다음 매주 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비정형적 업무로 이렇게 좀 나눠 봤어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걸 숙지를 하셔야지만 계속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예,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더라도 한번 이어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근무 현황 RFID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RFID 리더기를 가지고 툭 찍어요. 그러면 9시에 이제 출근하셨으면 9시에 출근했다라고 자동으로 공단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근무 현황이 되는지 안 돼 있는지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을 하러 갔는지 제 시간에 방문을 했는지를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그 아무래도 우리가 공단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공단의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가지고 공지사항이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완료된 일이 있다면 오늘 꼭 확인해서 업무를 끝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양보호사 상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생님들 필요하신 분들 계속 상담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주간 업무도 있고 월간 업무도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게 있으면 그날 처리를 빨리빨리 쳐주셔야지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업무일지 작성하시고요. 라운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센터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직원을 새로 뽑아서 하시긴 어렵겠지만 물론 15분이 넘어가면 어르신들이 그때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뽑을 수 있게끔 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양부 사회복지사 뽑기 전까지는 직접 이렇게 라운딩을 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셔야지만 요양부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하신 내용들,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는 팁입니다. 여러분들 그 방문 요양 처음 하시는 분들 꼭 전화기로 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급자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영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과도하게 영업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때그때 전화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봐보세요. 하루에도 100통, 200통을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했던 내용을 모르시면 과연 그게 기억이 날까요? 그대로 적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서 다음 전화를 할 때 그 보호자나 아니면 수급자에게 얘기를 해준다 하면 이 굉장한 영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좀 들여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팩스나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오는 그런 문서들을 매일매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 부담금 입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86.5%를 급여로 나가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 86.5%라고 하는 게 공단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본인 부담금 합쳐서 100%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86.5%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못 받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대로 된 본인 부담금을 그 보호자나 아니면 수급자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입금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입금 전화나 문자를, 그리고 또 관리처도 전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근무 현황을 하루하루마다도 그 관리를 하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번 달에 그 공단에다가 보고를 했던 내용대로 선생님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무 현황, 그 다음에 리더기 제대로 찍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요양사라고 하는 건 이 실제로 이제 매달 매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어르신께서 다른 요양원이나 아니면 주간보호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달 현황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것 중에 어르신 상태 변화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그 일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인지 프로그램 자료를 계속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비정형적 업무로 신규 입사자 4대 보험 가입해 주셔야 되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해 주셔야 되고, 시설 정보 시스템에다가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입사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하신 분 있으면 퇴직금 지급하셔야 되고, 수급자가 다른 서비스로 가신다고 하면, 자, 여러분 다른 주간보호 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또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간보호에 연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계속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자, 일별, 주별 업무만 있나요? 여러분들 월별, 분기별, 연별 업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업무가 굉장히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월별, 분기별, 연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4대 보험 납부나 본인부담 선납대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이겠지만, 이 중에는 내가 조금 배우고 나서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매일 업무, 주간 업무, 비정형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는 그날 계속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처음에는 하시다가 내가 어느 정도 업무가 조금 된다, 어르신들이 좀 차서 내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인 업무를 좀 돌볼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월별, 분기별, 연별을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월별, 분기별, 연별 업무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문요양 업무풀로 수급자 중심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영상이 짧다 보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답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그게 영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영상을 요청해 주세요.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박사입니다.